그것부터는 다시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범기입니다. 이곳 프레스센터는 제가 12년 전에 한 정치 시민의 출판 기념회에서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축사를 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 넘도록 결혼 못하고 있는 저희 삼형제 이야기를 했고, 그 연설은 결혼 불능 세대라는 제 첫 책의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저자의 저주를 받아서 저희 삼형제 모두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49년생 권경희, 6.25 때 아버지를 잃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는 바람둥이였던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새 아이를 낳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때 나이가 31살, 아들 셋을 데리고 서울에 정착해 가장이 되셨습니다. 정기적인 수입도 없이 홀로 아들 셋을 키운 삶이 순탄치 않았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어머니는 젊은 시절 김대중 지지자였습니다. 호남 출신도 아닌 서울 종로구 출신이었지만 아직 학생이던 저에게 김영삼은 감옥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 라며 민주화를 위해 더 헌신한 사람이 대통령이 먼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변하셨습니다.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회창 씨가 좌우충돌하는 노무현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던 저는 어머니와 여러 차례 정치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2년 대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이회창, 저는 노무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하루 전날 여러분 모두 아시는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거일 아침 저는 투표하러 나가시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외쳤습니다. 엄마! 노무현 떨어져요! 제발 한 표만 찍어주세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표 찍어줘야지 라며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물론 5년간 너 때문에 노무현 찍어줬더니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라면서 불평을 하셨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서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수술을 받을 나이가 됐음에도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박정희, 박근혜는 평생 본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고 그 드라마가 이렇게 슬픈 배드엔딩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머니는 아침마다 제게 10개씩 조중동과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보내주십니다. 저한테는 야, 우리 공화당에서 조원진 비서로 정치 시작해보면 어떠니? 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엄마를 버리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를 존경하는 애국자도 있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애국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역시 86 운동권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MZ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서 집회를 하면서도 명절이면 한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을 걱정하는 핏줄이고 동료 시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범하는 공감연대가 이런 세대 간의 공감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또 한류를 이끌고 있는 MZ세대가 다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짊어진 주역이고 우리 모두는 성공한 세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부터 그런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조만간 맛있는 거 사들고 집에 가서 어머니와 총선으로 이야기꽃을 피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선택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갈등과 세대 갈등, 남녀 갈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에는 바로 그런 공감의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공감연대가 출범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분열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풀어갑시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좀 나가셔야 될 듯한데